여러분, 혹시 체중계 위에 올라설 때마다 숫자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살이 찌네. 하고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비만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심지어 암까지도 불러오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조금 뚱뚱한 거지. 건강엔 문제 없겠지. 하고 방심하다가 뒤늦게 병원 진단을 받고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늘어난 상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만이 왜 생기는지,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숨어있는 위험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생활 속 작은 습관 하나가 어떻게 체중을 바꾸고 건강을 바꾸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항상 믿을 수 있는 정보만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되고 저희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비만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은 단순히 살이 쪘다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훨씬 더 구체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체내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체중은 키와 비교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기준이 바로 체질량 지수 BMI입니다. BMI가 25 이상이면 과체중, 30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합니다. 물론 BMI만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육이 많은 사람도 BMI는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허리둘레, 복부 지방, 체성분 검사까지 함께 보면서 종합적으로 진단합니다. 비만의 핵심은 체중 자체보다 체지방의 분포입니다. 특히 복부 지방,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 지방은 단순히 뱃살이 두툼해 보이는 게 아니라 간과 췌장, 심장 같은 장기를 직접 압박하고 대사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즉, 눈에 보이는 체중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 주변의 지방이 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비만은 질병 분류상에서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정식 질병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이미 오래전부터 비만을 전 세계적인 건강 위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만 환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암과 심혈관 질환 발생률도 확실히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만이 단순히 외모나 체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그냥 조금 체격이 큰 거다라며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몸속에서 수많은 질병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여도 몸속에서는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좁아지며 장기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비만은 체중이 늘어난 상태라기보다는 체지방이 과도하게 쌓여 건강을 위협하는 병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치료와 관리의 대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살이 찌는 이유를 단순히 많이 먹어서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섭취 칼로리가 소모 칼로리보다 많으면 체중이 늘어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단순한 과식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요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선 생활 습관의 변화가 큰 원인입니다. 예전에는 많이 걷고 몸을 쓰는 시간이 많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대중교통이 발달하면서 이동할 때조차 거의 걷지 않고 직장과 집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생활이 기본이 되었지요. 여기에 식습관 변화도 결정적입니다. 과거에는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서 신선한 식재료를 먹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가공식품, 배달 음식, 패스트푸드가 식탁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고칼로리 고지방 고당분이라 먹는 양은 같아도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는 훨씬 많습니다.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수면 부족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균형이 깨집니다.
렙틴이라는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은 줄고 그렐린이라는 식욕을 당기는 호르몬은 늘어나지요. 결과적으로 평소보다 더 많이 먹게 되고 야식 습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역시 살을 쉽게 찌게 만듭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는데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비축하려는 신호를 보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몸은 지방을 더 잘 저장하게 되고 특히 복부 지방이 늘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유전적인 요인도 일부 작용합니다. 가족 중 비만이 많은 경우 체질적으로 살이 잘 찌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보다 더 큰 건 결국 생활 습관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 현대 사회에서 살이 쉽게 찌는 이유는 단순히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움직임은 줄고 칼로리는 높아지고 수면과 스트레스는 불규칙해진 결과입니다. 즉, 생활 환경 전체가 비만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변해버린 것이지요. 비만이 단순히 몸무게만 늘어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몸속에서 지방이 쌓이면서 일어나는 변화는 훨씬 더 깊고 더 무섭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뱃살 뒤에는 이미 온몸에서 다양한 신호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지요.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혈관입니다. 지방이 많아지면 혈액 속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 결과 혈관벽 안쪽에 기름때처럼 지방이 달라붙어 좁아지고 결국 동맥경화가 생깁니다. 이 동맥경화는 시간이 지나면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살찐 거지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경우가 바로 이런 과정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간입니다. 지방이 간에 쌓이면 지방간이 생기고 더 진행되면 간염, 간경화, 심지어 간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을 자주 마시지 않아도 비만 자체만으로도 지방간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서 증상이 거의 없다가 늦게 발견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췌장과 혈당 조절 시스템입니다.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 인슐린 저항성이 커집니다. 즉, 같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돼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아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이 높은 상태가 아니라 혈관과 신경을 망가뜨려 전신에 문제를 일으키는 병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것이 호르몬 변화입니다. 지방세포는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염증 물질과 호르몬을 분비하는 조직입니다. 비만이 심해지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이 만성염증을 일으켜 관절, 혈관, 심장, 심지어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왜 나는 살이 찌니까 더 피곤하고 집중도 안 되지?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만으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가 단일 장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혈관, 간, 췌장, 호르몬까지 전신에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즉, 비만은 온몸을 병들게 하는 만성질환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이 설명만 듣고 나는 아직 괜찮다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비만이 불러오는 변화는 매우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린 변화들이 혹시 이미 내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체중이 정상 범위에 있으면 안심합니다. 나는 살이 별로 안 쪘으니까 괜찮아. 하고 넘기시는 거죠. 하지만 비만의 진짜 무서운 점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 안에서는 이미 지방이 쌓이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은 복부 장기 사이에 숨어 있는 지방으로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겉모습은 말라 보이는데도 실제로는 혈관과 장기를 압박하고 대사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를 흔히 마른 비만이라고 부릅니다. 마른 비만은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은 정상인데 혈액 검사에서는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고 간 초음파에서는 지방간 소견이 잡히는 시기지요. 나는 날씬한데 왜 지방간이 있어요? 라며 놀라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내장 지방이 단순히 장기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각종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지방이야말로 혈관 질환과 당뇨, 암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조용한 폭탄인 셈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본인은 체중이 정상이라 방심하고 계시진 않나요? 겉모습만으로는 내 몸속 상황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몸은 이미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비만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살이 아니라 숨어있는 지방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체중계 숫자만 믿고 안심하면 안 되고 몸속까지 들여다봐야 진짜 건강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비만은 단순히 한 번 많이 먹었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조금씩 체지방을 쌓고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늦은 밤 야식입니다. 밤늦게 먹는 음식은 대부분 기름지고 자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잠들기 직전에 먹으면 에너지가 소비되지 못하고 바로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 보상으로 먹는다는 마음이 반복되면 몸은 지방을 차곡차곡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단 음료와 가공식품입니다. 탄산음료, 달달한 커피, 빵과 과자, 아이스크림은 입안에서는 달콤하지만 몸속에서는 지방으로 변해버립니다. 특히 설탕이 많은 음료는 마시면 마실수록 더 당기기 때문에 스스로 끊기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나는 기름진 건 안 먹는데 왜 살이 찌지? 하는 분들은 대부분 숨어있는 당분 섭취를 놓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현대인의 일상은 앉아있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일하면서 앉아있고, 이동할 때도 앉아있고, 집에 와서는 또 소파에 앉아 TV나 휴대폰을 봅니다. 움직임이 줄면 당연히 에너지 소모도 줄어들고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잘 찌는 몸이 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폭식으로 이어지기 쉽고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지방 축적을 촉진합니다. 또 수면 시간이 짧아지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은 줄고 배고픔을 자극하는 호르몬은 늘어나 결국 더 많이 먹게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습관들이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겹치고 반복되면 우리 몸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살이 찌지?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습관 중에 이미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비만을 키우는 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몸을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 습관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해도 금방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비만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식단 관리입니다.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대신 좋은 지방을 챙기고 정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미, 채소, 단백질, 생선, 견과류 같은 음식을 기본으로 하고 달고 기름진 음식은 가끔 즐기는 정도로만 제한해야 합니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먹는 양과 빈도를 관리하는 것이 진짜 비결입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장에 등록하고 힘든 웨이트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매일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지방 연소 효과가 충분합니다. 특히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격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는 것만으로도 식욕이 조절되고 호르몬 균형이 맞춰져 지방 축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를 줄이는 취미 생활이나 명상 같은 습관은 폭식과 불필요한 간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생활 습관 작은 변화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집에서 TV를 볼 때 스트레칭을 함께 하기 같은 사소한 습관들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게 도움이 될까 싶을 정도로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큰 체중 감량 효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만을 줄이는 방법은 거창하거나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유행하는 다이어트나 약, 시술에 관심을 두지만 진짜 해답은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식사,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몸은 반드시 변합니다. 혹시 지금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비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듯 꾸준한 작은 습관만으로도 분명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비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약만 먹으면 살 빠지는 거 아니야? 수술 받으면 그냥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비만 치료에는 오해가 많고 잘못된 기대를 가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살 빼는 약이면 다 된다는 생각입니다. 비만 치료 약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식욕을 줄여주거나 음식 흡수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체중 감량을 도와주지요. 하지만 약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입니다.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약을 끊는 순간 체중은 금세 다시 늘어납니다. 즉, 약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수술하면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위절제술, 위우해술 같은 비만 수술은 실제로 체중 감량 효과가 크고 심한 비만 환자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술은 어디까지나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또 수술 이후에도 철저한 식이운동 관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다시 체중이 늘어나거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비만은 의지만 있으면 해결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안 먹고 운동하면 되지 않나?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요. 하지만 실제로 비만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대사, 환경, 스트레스까지 얽혀있는 복합 질환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과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병으로 보고 관리해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만 치료의 중심은 언제나 생활습관 교정이라는 점입니다. 약도 수술도 필요할 수 있지만 결국 근본은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치료를 해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약이나 시술로 빨리 빼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조급함보다는 꾸준함이 훨씬 강력합니다. 비만 치료의 오해와 진실을 바로 아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것도 그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비만에 대해 깊이 알아봤습니다. 비만은 단순히 외모나 체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전신적으로 영향을 주는 병적인 상태라는 점 기억하시죠? 우리는 비만을 정의하는 기준부터 시작해서 왜 살이 쉽게 찌는지, 비만이 몸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비만의 위험, 생활 속 습관들이 어떻게 비만을 키우는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줄이는 방법과 치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까지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비만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겉모습은 괜찮아 보여도 내 몸속에서는 이미 혈관, 간, 췌장, 호르몬의 변화를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쌓이면 건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하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조금 살찐 건데 뭐 괜찮겠지. 하고 넘기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다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비만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몸을 병들게 하는 질환입니다. 다행히도 비만은 바꿀 수 있는 병입니다.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로잡고 식사,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만 실천해도 몸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만이 불러오는 더 큰 문제, 바로 당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비만이 결국 혈당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당뇨가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지 꼭 이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